안녕하세요. 대전의 참정형외과 의사 이영민입니다. 근골격계 관련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정확한 진단을 얻는 것이죠. 정확한 진단을 얻고 거기에 필요한 진찰을 하고 그 다음에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환자를 볼 때 이 원칙을 꼭 지키고 있습니다.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는 하지만 환자분에게 자기 통증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. 예를 들면 환자분이 저는 이렇게 할 때 아파요, 이렇게 할 때 아파요, 계단 올라갈 때 아파요, 내려올 때 아파요.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. 환자분이 의학적 상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사실은 나는 무릎 연골판이 잘못됐어요, 회전근이 잘못됐어요, 이런 정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로 하여금 자기 통증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. 이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그래도 안 된다면 그때는 제가 직접 물어봅니다. 아, 그렇다면은 낮에는 어떻습니까? 밤에는 어떻습니까? 옷을 벗을 때 불편한가요? 입을 때 불편한가요?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. 또 하나 중요한 건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었나 없었나, 재발성인지 이것도 중요하죠. 이와 같이 환자분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났을 적에도 제대로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없을 적에는 진찰을 하게 되는 거죠. 진찰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해당 부위에 대한 모든 필요한 진찰을 섬세하게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섬세하게 진찰을 하고 충분한 환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거의 90% 이상의 진단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, 모든 환자들을 필수 통과 조건으로 이런 진단 치료법을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저는 이렇게 충분한 환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섬세한 진찰을 통해서 거의 90% 이상의 진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시간이 좀 걸리는 게 문제죠. 그래도 이거는 초진 환자한테는 꼭 해야 될 필수 과정입니다. 이래서 진단이 어느 정도 얻어졌을 때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. 검사 방법으로는 간단한 방사선 검사 또는 CT 검사, 초음파 검사, MRI 등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요새는 초음파가 너무 좋아져서 거의 MRI를 안 찍고서도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경비면이나 시간면이나 상당히 절약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이때 충분히 진찰을 했고 환자와 대화를 통했는데 검사 소견상 맞지 않다라면은 그 검사 소견을 믿기는 조금 어렵죠. 예를 들겠습니다. 환자분이 저한테 오셔서 앉으면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? 했을 적에 저 목 디스크 5번인데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검사 소견만 말씀을 하시는 거죠. 그때 제가 진찰을 해보면 가령 그 환자분은 목 디스크 5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 디스크 5번이 삐져나와서 신경을 눌렀을 적에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을 지배를 하기 때문에 운동신경이 눌렸다 그러면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는 힘이 많이 빠지죠. 운동신경이기 때문에 감각신경은 그 부위의 감각 이상을 둔하다든지 콕콕 찌르는 것 같다든지 이런 표현을 했을 적에 그 5번 디스크 소견과 맞는 것이죠. 환자는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검사에서 5번이다 나왔다 그래서 맞지는 않는 것입니다.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저는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이렇게까지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진 환자는 필수 조건입니다. 꼭 거쳐야 되는 조건이란 말이죠. 이렇게 해서 거의 정확한 진단이 나왔을 적에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. 보존적 요법이 있고 수술적 요법이 있습니다. 수술적 요법은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를 해보다 안 됐을 때 하는 거죠.
그래서 보존적 요법에는 약을 먹는 경우도 있고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고 물리치료를 하는 경우, 요새는 또 도수치료도 많이 하고 있죠. 그리고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환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세요. 나 프롤로 받았는데요 하는 증식치료, 그 다음에 체충격파라고 하는 ESWT, 이런 것들로 웬만한 경우는 거의 진단과 치료가 가능합니다. 이래도 안 되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겠다 했을 적에 최후 수단으로 수술적인 요법을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것은 의사들이나 환자분들이 꼭 알아야 될 필수 사항이죠.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. 다음 시간에는 어깨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. 고맙습니다.